오늘은 플루토, 명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 가지 의미로 한번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대체적으로 별자리에서 플루토 그리고 세턴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 컨텐츠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오늘은 플루토에 대해서 조금 더 진중하고 딥하게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방향으로. 보통 플루토 그러면 이제 명왕성이라고 해서 지금은 천체 물리학 관점에서는 태양계에서 퇴출돼 있죠. 근데 재밌는 점은 이 어스트롤러지에서는 플루토의 테마, 키워드 자체가 죽음, 그리고 재생, 부활, 이런 어떤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언뜻 딱 듣기에는 죽음, 재생, 부활, 재탄생, 뭐 이제 요런 이미지들을 들으면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고전 점성학에서는 흉성으로 굉장히 에너지가 좋지 않은, 좀 이렇게 재수없는 뭐 이런 행성으로 분류를 하고 해석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뭐 완전히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근데 어스트롤러지 출생 차트 해석은 어디까지나 대단히 추상적이에요. 개개인의 어떤 감흥도에 따라서 행성이 어떻게 어스펙트를 맺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결과값으로 보여주는 데에서도 사람마다 반응하는 편차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플루토나 세턴이 출생 차트에서 굉장히 네거티브한 각도를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덤덤하게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약간의 어스펙트가 조금 스치기만 하더라도 엄살을 엄청 떠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별자리를 잘 모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시련이 다가오고 이런 어떤 순간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를테면은 그냥 난 잘 걸어가고 있었는데 덤프트럭이 나를 툭 쳤어. 놀랬어? 난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내 직장의 동료 누군가가 내 뒤통수를 쳤어. 즐거운 마음으로 휴가를 갔는데, 심지어 멀리까지 나갔는데 숙소 예약이 안 돼 있어. 했는데 자기네들은 모른대. 뭐 이런저런 모든 상황들이 출생 차트를 열어보면 여러분들의 플루토가 분명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예를 이렇게 들긴 했지만 사실은 조금 더 하드코어한 상황이 더 많습니다. 제가 별자리 상담을 거의 이제 20년 차 하면서 조금 기억에 남았었던 거는, 이제 막 결혼하고 가족 계획이 있었던 여성 상담자 분이었는데, 그분의 플루토 어스펙트 같은 것이 네 번째 하우스에서 발현이 되면서 아이를 이렇게 사산하신 경험도 있고요. 정말 큰 어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이런 경험 말고도 플루토는 뭐 이를테면은 나의 어떤 가치관이 굉장히 명품을 선호하고 럭셔리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옷은 걸치면 되는 거지 하면서 사고 자체가 완전히 180도 바꿔버리는 이러한 현상 역시도 플루토의 에너지에 부합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플루토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원래에 있었던 시스템이 낡고 낡아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시스템이 됐을 때 거기에서 오는 새로운 혁신과 같은 이런 게 바로 플루토 에너지입니다. 지금 젠지 세대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스마트폰 이전에 삐삐 세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삐삐가 PC 스폰으로 넘어갈 때의 그 과정도 어떻게 보면 플루토, 더 이상 쓸 수 없는 낡아빠진 시스템을 엎어버린 새로운 혁신이 오는 요런 게 이제 플루토 에너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끝내 나는 이 사고, 이 가치관, 이 성향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시대상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에너지를 끝까지 가져갈 수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이를테면 최근에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 자리로 넘어가는 이 중요한 시기에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식당에 가면 이 친절한 서버의 설명과 메뉴 추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은 보통 식당을 가면 이런 서버분들이 거의 안 계시고 스스로 셀프로 주문을 해야 되는 키오스크 같은 시스템들이 갈수록 들어온단 말이죠. 왜냐면 이제 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플루토 에너지는 굉장히 좀 두렵고 재수없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이미지를 상상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포함이지만 이 플루토 이벤트가 생길 때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생활 패턴,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한 번쯤 크게 고려해 봐야 할 이런 이벤트들이 생기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플루토 이벤트를 끝끝내 잘 이겨내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은 자질구레한 이벤트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강력한 멘탈을 소유하게 된다. 이게 바로 제 개인적인 플루토에 대한 해석입니다. 고전 점성학과 현대 점성학의 차이점이라 하면은 바로 이 유레너스, 넵튠, 플루토 이 외행성을 다루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출생 차트에서 이 세 개의 외행성이 여러분들한테 크게 에너지를 끼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행성들은 시대에 따르는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행성 하나로만 개개인의 차트에서 어떤 해석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레너스, 넵튠, 플루토,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이 여러분들의 메이저 행성, 뭐 예를 들면 선, 문, 비너스, 마스 혹은 라이징 어센던트 이런 쪽에 다이렉트로 어스펙트를 맺고 있다면 분명히 그 에너지가 증폭되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나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리오인데 내 태양 별자리 바로 옆에 플루토가 컨정션 되어 있다. 행성 두 개가 붙어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사자 자리에 창의적이고 창작력 넘치는 이 에너지가 보다 하드하고 강력하게 표현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생 차트에서의 이 플루토의 이미지가 사실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개인 출생 차트의 해석을 한번 의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어쨌든 현대 어스트롤러지에서는 이 플루토와 스콜피오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고전 점성학에서는 정갈 자리의 수호 행성이 마스, 화성이지만 현대 어스트롤러지, 현대 점성학에서는 스콜피오의 룰러가 플루토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정갈 자리들의 삶 자체가 처절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갈 자리들이 스스로 말을 안 해서 뿐이지 내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 같은 이런 강력한 이벤트들이 스콜피오들의 삶에는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저만 해도 어렸을 때는 소아당뇨였고 30대 때 이식을 받고 지금 현재는 투석을 받고 있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하드코어한 게임들이 정갈자리들한테는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이벤트들이 정갈자리들의 이 멘탈을 결론적으로는 더 강력하게 만들어준다가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이 경험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무너져 버리는 스콜피오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스콜피오들은 이걸 딛고 일어선다. 정갈자리들이 스스로 오픈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정갈자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하드코어한 경험을 반드시 한다. 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명왕성에 대한 얘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오늘도 컨텐츠 재미있게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컨텐츠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에너지가 되니까요. 공감이 되셨다면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